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조건문 논리 개념을 기반으로 이 기출문제 5개를 깔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조건문 논리 개념이 녹아있는 문제는 반드시 또 출제될 테니까 집중해서 공부해주세요. 자, 먼저 조건문 논리 개념이 시험에 나오는 방식을 정리할게요. 주로 전건이 거짓인 경우가 핵심입니다. 표준 논리학의 입장은 1번이죠. TFTT, 진리함수적으로 참거짓이 결정되는 실질 조건문의 진리표입니다. 논리 퀴즈는 전부 이 관점으로 푸는 거예요. 자, 근데 독해지문에서 조건문 논리 개념을 다룰 때는 1번 관점과 다른 관점을 함께 제시하여 비교대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이 통으로 거짓이 된다는 입장도 있고, 참이나 거짓 둘 중 하나로 결정되긴 하는데 그게 진리함수적이지 않고 뭔가 다른 방식, 예를 들어 가능 세계를 비교한다든가 라는 입장이 나올 때도 있어요. 혹은 전건이 거짓이면 그 조건문은 참은커녕 거짓일 자격도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진리치 공백이다 라는 입장도 있고요. 진리치를 갖긴 하는데 그게 참도 거짓도 아닌 제3의 진리치다 라는 입장도 있어요. 어떤 입장이 시험에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018학년도 리트 추리논증 15번, 다음 글을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상적인 조건문의 진위 참거짓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상적이지 않은 수학이나 논리 퀴즈에서 쓰이는 실질 조건문의 진위 결정 방식과 뭔가 다른 걸 탐구하겠다는 거죠? 다음 예를 통해 알아보자. K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1번 활주로와 2번 활주로 중 하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영호는 1번 활주로가 며칠 전부터 폐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기억, 어제 K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했다면 1번 활주로로 이륙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문을 추론한다. 자, 반면 경수는 2번 활주로가 며칠 전부터 폐쇄되어 있다는 것과 비행기 이륙이 1번 활주로와 2번 활주로 중 하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수는 이로부터 니은, 어제 K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했다면 1번 활주로로 이륙했다 라고 추론한다. 자, 지금 두 개의 반대 조건문이 나왔죠? 위 예에서 영우와 경수가 사용한 정보들은 모두 참이며 영우와 경수의 추론에는 어떠한 잘못도 없으므로 타당하게 추론했으므로 기억도 참이고 니은도 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참이다. 표준 논리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 조건문에 대한 진위 판단이죠? 전건이 거짓이면 후건에 관계없이 그 조건문은 모두 참이다. 그런데 정말 기억과 니은이 둘 다 참일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적 직관으로 A면 B다라는 조건문의 참 거짓을 파악하는 가 방식에 따르면 실질 조건문의 참 거짓 주는 것과 뭔가 다른 방식이 제시되겠죠? 자, 그러한 가 방식은 무엇이냐? A를 참이라고 가정하고 B의 진위를 따져본다. 즉 A를 참이라고 가정할 때 B가 참으로 밝혀지면 A면 B다가 참이라고 판단하고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A면 B다가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여기까지는 실질 조건문이랑 똑같죠? 참이면 참이고 참 거짓이면 거짓이다. 자, 이에 따라 A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B다와 B가 아니다 중에 하나만 참일 수밖에 없으므로 둘은 모순관계니까 A면 B다와 A면 B가 아니다가 모두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조건문의 진위를 파악하는 이 방식에 따르면 어떤 방식? 전건을 참이라고 가정하는 방식. 이때 기억과 니은 중 최소한 하나는 참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 두 조건문 중 하나만 참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모두 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말은 최소한 하나는 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앞서 두 개가 동시에 참이라는 것과 충돌하고요. 참고로 오해할까봐 하나 짚어보자면 여기서 기억과 니은 중 최소한 하나는 참이 아니다라는 게 그럼 기억과 니은 둘 다 참이 아닌 게 가능하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 방식에 따르면 기억과 니은이 제시됐을 때 둘 중 하나만 참입니다. 이 말은 둘 중 하나만 거짓이다와 동치죠. 이로부터 둘 다 참은 불가능하다. 즉 최소한 하나는 거짓이다를 추론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 둘 다 거짓도 불가능하다. 즉 최소한 하나는 참이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말을 살짝 바꿔서 최소한 하나는 참이고 최소한 하나는 거짓이다 라고 해도 돼요. 또 어떤 표현도 가능하냐면 최소한 하나는 참이고 최대한 하나는 참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부분은 하나만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거예요. 왜 이런 도출을 했냐? 최소한 하나는 참이 아니라는 게 둘 다 참이라는 것에 대한 엄밀한 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의 결론과 모순관계인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지 최소한 하나가 참이 아니고 최대 2개까지도 참이 아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만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오케이? 자, 보기 살펴볼게요. 기억, 영우가 가진 정보와 경수가 가진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제 K공항에서는 어떤 비행기도 이륙하지 않았다를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다. 지금 활주로가 딱 2개밖에 없는데 1번도 폐쇄, 2번도 폐쇄 이러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다면 당연히 어제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죠. 따라서 기억 적절합니다. 참고로 영우가 가진 정보로부터 기억을 도출하고 경수가 가진 정보로부터 니은을 도출했을 때에도 이제 이륙을 가정하면 not 1번이면서
1번이라는 모순적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규류법을 통해서 이륙했다라는 가정이 거짓이라는, 즉 어제 K공항에서는 어떤 비행기도 이륙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타당하게 추론됩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기억은 적절해요. 니은, 영우가 가진 정보가 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기억을 참으로 도출하겠죠? 그 사람이 가를 적용하면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니은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겠죠. 기억이 참이고 둘 다 참일 수 없으니까 니은이 거짓이다. 디귿, 영우나 경수가 가진 어떤 정보도 갖지 않은 사람이 가를 적용하면 가 어떤 입장이에요? 이 반대 조건문 둘 중 하나만 참이라는 거죠. 혹은 하나만 거짓이라고 해도 되고요.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둘 중 하나만 거짓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방금 살펴본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이 동시에 참이라고 보는 입장은 표준적인 1번 입장이고요. A를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B의 진위를 따지는 가의 입장은 제가 조건문 심화 기출문제의 흐름에서 이야기했듯 스톤레이커의 가능세계를 기준으로 조건문의 참거짓을 따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관점이 5급 공채 피셋 2023년 언어논리 37번에도 나왔죠. A이면 C의 진리값 참거짓은 어떻게 결정될까? 먼저 견해 가는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에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참이다. 따라서 A가 거짓인 경우에는 C의 참거짓에 관계없이 조건문은 참이 된다. 이게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긴 하지만 표준 논리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 조건문의 진리표죠. 전건이 거짓이면 그냥 몽땅 참이다. 견해 나에 따르면 조건문의 진리값이 정해지는 방식은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이용해야 만족스럽게 제시될 수 있다. A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자, 근데 A가 현실세계에서 이미 참인 경우는 A를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럴 때는 앞서 봤던 실질 조건문이랑 똑같이 현실세계에서 C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조건문의 진리값이 결정됩니다. 자, 근데 A가 현실세계에서 거짓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A가 참인 가능세계를 가정해보는 거예요. A가 참인 것 외에 다른 것은 모두 현실세계와 같은 가능세계. 엄밀히 얘기하면 현실세계와 달리 A가 참이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최소한으로 변형된, 그래서 현실세계와 아주 유사한 가능세계를 따졌을 때 그때 C가 참거짓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전건이 거짓일 때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값이 탁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둘 중 하나로 결정은 되죠. 앞서 풀었던 문제와 서술도 굉장히 유사하고 문제도 어렵지 않았으므로 이건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5급 공채 2014년 언어논리 27번. A. 만일 갑이 비리 사건의 주범이라면 을은 교사범이다와 B. 만일 갑이 비리 사건의 주범이라면 을은 교사범이 아니다가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진술인지 따져보자. A와 B 서로 반대 조건문이죠. 이 둘이 모순관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둘 중 한 진술이 참인 경우 다른 하나는 동시에 참일 수 없으니까 거짓이고, 또 거꾸로 한 진술이 거짓인 경우 둘은 동시에 거짓일 수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가 참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반대 관계와 소반대 관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으면 두 진술은 모순이 아니다. 자, 그러고 나서 경우를 따져봐요. 우선 갑이 주범이고 을이 교사범인 경우 참이니까 전체 참이죠. 근데 B는 참 거짓이니까 거짓이 돼요. 그래서 A는 참이고 B는 거짓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렇다면 A, B는 서로 모순인가? 아직 더 살펴봐야 돼. 갑이 주범이지만 을이 교사범이 아닌 경우를 살펴보자. 그럼 A는 참 거짓이니까 거짓이 되고 B는 참이니까 참이 되죠. 따라서 A는 거짓이고 B는 참이 된다. 근데 검토해야 될 경우가 두 개 더 남았대요. 왜 두 개 더 남았죠? 진리표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따졌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됩니다. 나머지 두 경우는 전건이 실제와 다른 상황, 즉 전건이 거짓인 경우입니다. 이때의 조건문의 참거짓을 어떻게 따져야 되냐? 여기서 아주 신박한 방식을 제시해요. 전건이 거짓인 문장 조건문은 이미 틀린 문장이 된다고, 즉 거짓이 된다고 판정하면 어떨까? 즉 이런 진리표를 그리면 전건이 거짓일 때 전부 거짓이 되겠죠? 전건이 거짓이면 전체를 거짓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와 B 이 두 조건문은 동시에 거짓인 경우가 있죠. 따라서 이 A, B 두 조건문은 서로 모순이 아니게 돼요. 모순은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거짓일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는 끝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딱 끝내놓으면 어떤 수험생들이 이 지문을 근거로 괜히 논리 퀴즈에서 이거 전건이 거짓이니까 조건문 둘 다 거짓인데요? 따라서 정답은 이게 아니라 저건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실제 논리학 책에서 가르치는 실질 조건문의 참거짓 결정 방식을 주저리 길게 쓴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알죠? 전건이 거짓이면 반대 조건문은 모두 참
참이더라. 이처럼 두 조건문이 동시에 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조건문은 모순관계가 아니고요. 모순관계는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동시에 참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문제는 표준적인 논리학 체계 입장과 뭔가 가상적인 판단 방식 두 개를 비교되지 않은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곡공채 2019년 피셋 언어논리 11번. 한편에서는 CC에 건설될 도시철도는 무인 방식으로 운행된다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CC에 건설될 도시철도는 무인 방식으로 운행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고 하자. 이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동시에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없는 것 같다. 자, 근데 양편이 팽팽하게 대립한 회의가 CC의 도시철도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없던 일로 합시다. 철도 안 지어요 라는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자, 이렇게 CC의 도시철도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에도 양편의 주장에 참이나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매겨야 한다면 어떻게 매겨야 옳을까? 한 가지 분석 방안에 따르면 CC에 건설된 도시철도는 무인 방식으로 운행된다라는 문장을 기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할 경우 CC의 도시철도를 건설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원래 문장은 거짓이 된다. CC의 도시철도를 건설한다 라는 게 거짓이 되자마자 전체 문장이 거짓이 된다는 것은 철도가 연언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른 문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거짓이라는 값을 부여한다. 결국 진리표로 나타내자면 전건이 거짓일 때 조건문 전체가 다 거짓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이렇게 되려면 정건을 연언지로 갖고 있는 걸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 방안도 있다. 이 방안에서 원래 문장은 니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자, 그런 다음 이 문장을 CC의 도시철도를 건설해 그것을 무인운전이 아닌 방식으로 운행하는 일은 없다는 주장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이해한다. 이건 실질 조건문의 정의죠. A이면 B이다. A이면서 B가 아닌 경우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그냥 조건문 철도 화살표 무인으로 기호화됩니다. 진리표로 나타내면 정건이 거짓일 때 참이다. 자, 그래서 방금 살펴본 문제의 첫 번째 방안은 FF였고요. 두 번째 방안은 TT였습니다. 존재함축 관점에서 보자면 첫 번째 방안은 전칙 문장이 존재함축을 가진다는 입장, 두 번째 방안은 전칙 문장이 존재함축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2024년도 리트 추리 논증 26번. 이 문제 풀면서 조건문 진리표가 뿅 하고 떠올랐다면 아주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목적을 욕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의 필수 불가결한 수단 역시 욕구해야 한다 라는 칸트의 경률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지금 조건문이 나온 거죠. 목적을 욕구한다면 수단을 욕구해야 된다. 두 해석은 칸트의 경률에 나타난 해야 한다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그 적용 및 만족 조건에 있어 차이가 난다. 조건문의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건강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담배를 끊고자 해야 한다 라는 요구를 생각해보자. 이 조건문에 대해서 좁은 범위 해석에 따르면 해야 한다는 이 조건문의 전건을 충족시키는 행위자에게 적용되며 이런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조건문의 후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보다시피 조건문의 전건이 뭐고 후건이 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기초 논리 개념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죠. 즉, 이 후건을 충족시킨다는 게 뭐냐? 담배를 끊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건을 충족하는 행위자가 후건을 충족할 때 요구가 만족되며 전건을 충족하지만 후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해당 요구를 만족하지 않고 위반한다. 자, 지금 이 좁은 범위 해석이라는 거 결국 참일 때 참이고 참 거짓일 때 거짓이라는 거죠. 자, 근데 한편 건강을 바라지 않는 행위자에게는, 즉 전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자에게는 애초에 이 요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족 여부를 논할 수 없다. 이 만족 여부를 논할 수 없다? 참 거짓을 논할 수 없다. 즉 전건이 거짓이면 조건문은 진리치 공백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반면 넓은 범위 해석에 따르면 표준적인 실질 조건문의 진리표 TFTT가 나와야겠죠? 해야 한다는 조건문 전체, 즉 건강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담배를 끊고자 한다를 범위로 갖는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말하고 설명해 줍니다. 위의 요구는 행위자가 주어진 목적을 욕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행위자에게 적용되며 요구, 목적 욕구, 화살표, 수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목적을 욕구하지 않는 것이고 O와 다른 하나는 필수적인 수단을 욕구하는 것이다. 실질함축이죠? A면 B는 무엇과 동치다. not A, O와 B와 동치다. 그걸 지금 말로 주절주절 써놓은 거예요. 금연 사례의 경우 건강을 바라는 행위자에게든 그렇지 않은 행위자에게든 위의 요구가 적용되며 행위자는 담배를 끊고자 함으로써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O와 건강을 바라지 않음으로써도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A면 B가 참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 not A, O와 B가 참이라는 것과 같다.
어렵다. 그냥 논리 개념을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표현으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결국 넓은 범위 해석이란 것은 TFTT 실질 조건문의 해석과 일치하죠. 보기 살펴보면 기억, 좁은 범위 해석에 따르면 목적을 욕구하지 않으면서 목적을 욕구하지 않아? 그러면 이 수단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만족 여부를 따질 수가 없죠. 진리치 공백이니까. 근데 칸트의 경륜을 만족시킨다라고 해서 틀려요. 참고로 칸트의 경륜을 위반한다 라고 해도 틀리죠. 만족하냐 위반하냐 그 여부를 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기억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 넓은 범위 해석에 따르면 일평생 그 어떠한 목적도 욕구해본 적 없는 행위자는 전건이 거짓이죠. 공집합입니다. 따라서 칸트의 경륜 그냥 무조건 만족시켜요. 자, 끝으로 디귿, 목적을 욕구하면서 그것의 필수적인 수단을 욕구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행위자는 칸트의 경륜을 위반한다 라는 점에 대해 좁은 범위 해석과 넓은 범위 해석은 차이가 없다. 자, 이거는 양방향으로 확인해야 돼요. 일단 참 거짓일 때 위반이 맞는지 참 거짓일 때 위반이 맞는지 이건 좁은 범위 넓은 범위 일치하죠. 자, 그리고 역으로 위반일 때를 전부 찾아서 그때 참 거짓인지 그때도 둘 다 일치하죠. 따라서 좁은 범위 해석 넓은 범위 해석은 차이가 없습니다. 참 거짓일 때 둘 다 위반이라고 하는지 살펴야 되고 위반인 경우에 전부 다 참 거짓이라고 하는지를 살펴야지 디귿 선지를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디귿은 당연할 것이 요 1번과 2번 입장은 웬만해선 다 공유해요. T41 존재함 축에서도 봤지만 이 경우에 차이를 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점으로 곧잘 나오고 좁은 범위 해석, 넓은 범위 해석처럼 정건이 거짓일 때 혹은 주어 명사 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 차이점이 또 곧잘 출제됩니다. 하여튼 조건문, 해석, 전건, 후건 이런 표현 나오면 진리표를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올리길 바랍니다. 시험에는 이 5가지 관점 내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여기 없는 또 다른 관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든 간에 이 표준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이 나머지 것들을 유형화해 놓으면 어쨌든 풀기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시험장에서 번쩍하고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